여기는 인천의 한 도로 포장 현장입니다. 떼약볕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오후 1시, 100도가 넘는 뜨거운 아스콘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아무리 정성스럽게 깔아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돼 균열이 발생하고 포트홀이 생기고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죠. 갑작스러운 폭우와 기후 변화, 무거운 전기차와 전기버스의 확산으로 도로는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연간 도로 유지보수 비용은 연평균 10% 넘게 증가해 이제는 1조 5천억 원에 달하죠. 그래서 돈도 아끼고 국민의 안전도 지킬 해답을 찾아 인천 청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인천 청라입니다. 여기에 SG라고 하는 아스콘 생산 기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와봤거든요. 일반 아스콘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수명을 가진 에코스틸 아스콘을 바로 이곳에서 만든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와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시죠? 아스콘도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에코스틸 아스콘이 무엇인지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우리가 아스팔트라고 부르는 이 도로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정식 명칭은 아스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아스팔트라고 부르지만, 아스팔트는요,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그 검은색 찐덕한 거 있죠. 그 부산물을 우리가 아스팔트라고 부르고, 그 아스팔트에다가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런 돌멩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골재라고 부르거든요. 아스팔트에 골재를 섞어서 만든 게 아스콘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우리가 흔히 아스팔트라고 부르지만 아스팔트가 아니고 요건 아스콘이고요. 아스팔트는 석유의 부산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는 그러니까 아스콘의 재료인 거죠. 그런데 이 아스콘에 문제가 있어요. 아스팔트에 섞을 골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골재를 확보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골재는 총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순환골재, 이 순환골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스콘이 이미 도로에 깔려 있잖아요. 그걸 유지보수할 때 맨 윗면을 걷어낸단 말이에요. 깎아내고 거기에다 새로운 아스콘을 깔고 하는데, 그럼 깎아냈을 때 남는 골재들 있죠. 그걸 다시 쓰는 걸 우리는 순환골재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암석, 그러니까 천연 암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천연 암석의 경우에는 석산을 깎아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산을 계속 깎게 되면 산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차원에서 더 이상 인허가가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다음 3번째로 쓸 수 있는 방법, 바로 제강 슬래그입니다. 제강 슬래그란 광석에서 제련을 통해 철강을 뽑아낸 후 남은 비금속성 부산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철광석을 고온에서 제련하면 철만 녹아 추출되고 다공성 부산물이 남습니다. 이를 제강 슬래그 혹은 철강 슬래그라고 부르죠. 아스콘사와 그리고 철강사가 딱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뭐냐면 철강사들은 철을 생산하고 나면 이 철이 빠져나온 나머지 돌 같은 그런 제강 슬래그라고 부르는 돌들이 산업 폐기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철강사는 이 산업 폐기물을 어디엔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부지를 마련하고 그 부지에다가 제강 슬래그를 쌓아놓고, 부지 마련하고 제강 슬래그 쌓아놓고, 그리고 이걸 매립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산업 폐기물이 바로 제강 슬래그였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아스콘사의 경우에는 앞서 아스팔트에 섞어 넣을 골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골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천연 골재라든지 아니면 제강 슬래그라든지 다양한 골재가 필요한 가운데, 철강사가 비용을 들여서 쌓아둬야 하는 제강 슬래그를 그러면 아스콘사는 우리가 한번 이걸 골재로 사용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철강사 입장에서는 제강 슬래그를 처리하는 산업 폐기물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아스콘사에서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천연 골재를 비싸게 수급하는 것보다 제강 슬래그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탄생한 아스콘이 바로 에코스틸 아스콘이죠. 제강 슬래그를 철강사에서 받아오다 보니 에코스틸 아스콘은 일반 아스콘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도로의 비용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도로의 진짜 비용은 생애 주기 비용,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로 측정하는데요. 초기 포장 비용이 저렴하더라도 균열과 포트홀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보수를 할 때마다 도로를 통제하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할 때 전체 비용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정말 대형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인력과 그리고 이 정도 장비로 작업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평방미터, 3제곱미터 네. 이 정도만 공사하려고 해, 유지보수 하려고 해도 이 인력과 이 장비가 다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 아주 그 아스코는 소량 들어가더라도 네. 인력하고 장비는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진짜 유지보수를 덜 하는 게 가장 경제성이 높은 거겠네요. 맞습니다. 내구성이 높은 아주 튼튼한 아스코를 쓰는 게 가장 유리하죠. 결국 도로의 진짜 경제성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즉 내구성인 겁니다. 한국도로학회에서 지난 1월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에 초기 포장 비용이 비싸도 수명이 길어 유지보수를 안 하면 생애 주기 비용은 감소했는데요. 일반 아스콘이 제강 슬래그보다 초기 시공 비용이 저렴해도 제강 슬래그는 시공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서 경제성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30년간의 도로의 그 비용을 우리가 따지는 게 LCC 분석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따졌을 때 약 그 에코스트 아스콘은 일반 아스콘 대비 아. 57.3%의 그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됩니다. 에코스틸 아스콘은 어떻게 내구성이 높은 걸까요? 연구소장님, 근데 에코스틸 아스콘이 내구성이 좋다 그랬거든요. 뭔가 예. 이렇게 강해 보이는데 예, 왜 강한 거예요? 아스콘이 사실은 강해지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아스팔트 요 접착제거든요. 아스팔트. 예, 이 아스팔트 네네. 바인더하고 골재하고 얼마나 단단히 붙느냐, 네. 이거 하나. 그래서 요거는 골재들인데 이 천연 골재보다 이 제강 슬래그 골재가 흡수되는 게 2배 정도 더 높아요. 아. 전체 아스팔트 중량의 한 4% 정도가 들어가고 요거는 2% 정도가 들어가요. 아스팔트 100kg이 들어간다 그러면 2kg, 네. 이거는 4kg 정도가 들어가요. 아, 그럼 아스팔트가 훨씬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게 골재, 이 아스팔트 그러면 요렇게 2개가 꽂힌다 그러면 이게 네. 우리는 요렇게 4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아. 그러면 단단하게 결합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차가 지나가고 하면 좀 많이 벗겨지는데 네. 이 제강 슬래그 골재는 아스팔트 바인더가 네. 벗겨지질 않아요. 아, 네. 그 다음에 아까 만져보셨는데 이게 훨씬 더 거칠죠. 네, 거칠어요. 이건 예. 진짜 거칠고. 결국은 네. 돌하고 돌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강도를 내는 건데 네. 단단히 결합되니까 거칠게 결합되니까 이제 맞물림이 좋아지니까 더 아. 강해지는 겁니다. 포트홀은 왜 발생하느냐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트홀도 물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게 아까 공극이 4%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비가 와가지고 막 하면 공극이 점점 물로 차겠죠. 네. 근데 물로 찬 상태에서 차가 휙 하고 지나가면 압축이 생기면서 눌려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속에 있던 물들은 비압축선. 그렇죠. 네. 예, 이게 나가고 싶은데 위로 나가고 싶은데 들어온 대로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막 나가고 싶어 할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골재 맞물림 이거를 깨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골재가 이렇게 잘 맞물려 있고 아스팔트 바인더로 네. 이렇게 잘 접착이 돼 있는데 물이 막 그걸 찢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골재가 서로 분리가 되면 분리되려고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차가 계속 지나다니면 이게 다 터지는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포트홀 발생의 원리입니다. 네. 근데 우리 제강 슬래그 아스코는, 에코스틸 아스코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칠죠. 맞물림 현상이 좋고 접착력이 좋아서 네. 그 포트홀 발생 원인을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강 슬래그가 가진 고유의 특성 덕분에 미세먼지도 적다고 하는데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결국은 마모가 되면서 이렇게 하얀 골재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골재가 예.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벗겨지고 그럼 천연 골재가 깎이면서 나오는 그 모래 알갱이들, 작은 미세한 모래 알갱이들이 그게 미세먼지예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골재를 이용한 아스팔트 포장, 그 다음에 우리 제강 슬래그를 이용한 아스팔트 포장. 네. 이게 이제 타격을 주면서 만들다 보니까 골재가 깨진 건데 요 골재는 거의 깨지질 않아요. 자, 그래서 요 위로 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네. 돌가루가 많이 날리겠죠. 근데 이거는 안 날려요. 우리가 딱 밀폐된 공간에서 시험을 해보니 네. 87% 네. 정도가 미세먼지가 줄어들더라.
이 에코스틸 아스콘은 성능 검증을 위해서 서울 경기 곳곳에 깔려 있는데요. 인천 경원대로에 시공 구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자, 에코스틸 아스콘이 깔려 있는 인천의 한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도로는 그냥 일반 아스콘이고요. 오른편에 보이는 요 색깔 진한 것, 지금 막 깐 것 같은 이 아스콘이 바로 에코스틸 아스콘입니다. 이 에코스틸 아스콘은 벌써 깔린 지가 8, 9년 된 아스콘이에요. 근데 아직 8, 9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그만큼 내구성이 강하다는 것을 한눈에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 보여드렸던 일반 아스콘에서는 균열도 많이 보였는데 에코스틸 아스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8, 9년 된 아스콘 치고 거의 새 것과 다름없는, 진배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에코스틸 아스콘의 내구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에코스틸 아스콘을 개발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런 수도권 지역 근방에서는 석산 개발이 아무래도 제한되다 보니까 기초 재료인 골재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네. 강원도에서도 이런 많은 운송비를 지불하고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주변에 저희 인천에도 이런 제철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 제철사들이 질 좋은 이 골재를 도로의 보조기층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또 성복토용 골재로 네. 이 슬래그를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죠. 이거를 도로 표층에 한번 사용을 해보자. 이걸 우리 아스콘 산업에 한번 접목해보자. 그렇게 연구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만 제강 슬래그와 아스팔트를 섞는다고 무조건 아스콘이 되는 건 아니죠. 용도에 따라 첨가제까지 포함해 최상의 배합비를 찾고 실도로에서 시험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에 깔릴 수 있거든요. 실도로 시험 검증과 건설 신기술, 재난 안전기술까지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의 에코스틸 아스콘이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조만간 우리는 에코스틸 아스콘을 전국 도로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를 전국에 있는 아스콘사들에게 기술 이전을 통해서 사용 권한을 나눠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계획하고 있는 그 목표가 달성되는 대로 전국에서 볼 수 있게 되실 거고요. 전국에 있는 도로가 안전해질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건 남의 눈에도 좋아 보이겠죠?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에코스틸 아스콘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근데 왜 느닷없이 한국의 에코스틸 아스콘을 지금 안 그래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그 대형 제철소를 운영하고 있는 철강회사를 운영하는 세르게이 타르타 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전후복구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한국 정부랑 하면서 저희한테 에코스틸 아스콘에 대한 관련해서 미팅 요청이 오셨었어요. 제가 에코스틸 아스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더니 타르타 회장님은 그러면 가능하면 우크라이나 한번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외교부 허가를 받고 타르타 회장님을 제가 직접 만나러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제가 보면서 정말 중요하게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려진 대로 농업 국가인 우크라이나보다 보니까 제가 정말 수백 킬로를 기차를 타고 달리면서도 뭐 끝도 없는 평야죠. 뭐 산을 볼 수가 없는 끝도 없는 평야인데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골재를 어디에서 가져올까? 우크라이나가 세계 5위의 철광석 매장량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철강 국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2개, 10여 개 제철소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제철소에서 매년 발생되는 슬래그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네.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하는 루트가 없다 보니까 매년 계속 쌓여있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시험 포장을 했어요. 한쪽 구간은 우크라이나 인프라 사업부가 국토부인데 거기서 이제 일반 아스콘을 시공하고 한쪽 구간은 작년이에요, 작년? 네, 작년에 네. 슬래그를 활용해서 아스콘을 깔고 두 구간을 깔아서 품질 테스트 같이 했어요. 근데 작년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그 극한의 네네네. 추위까지 다 지나고 나서 품질 검증을 5월, 4월에 했는데 일반 아스콘 구간은 도로 균열도나 피로도가 좀 많이 왔는데 스틸 아스콘은 깨끗한 그 상태로 있으면서 네네. 우리가 에코스틸 아스콘 기술을 우크라이나 갖고 들어가면 우크라이나의 정말 부족한 골재 수급 문제
이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겠다. 야, 이게 아스콘에 들어가는 골재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로 골재를 갖고 우리가 아스팔트유로 믹싱해서 네네. 아스콘을 만드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재건의 단발성 사업인지 아니면 네. 한번 우크라이나에 진입하고 나면 뭔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의 아스콘 사업은 사실 전후복구 사업은 저희가 네. 한 번에 큰 이벤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아스콘 사업의 정말 중요한 그 시점은 우크라이나가 2023년부터 EU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도 향후에 EU 가입이 되게 되면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도로 인프라를 EU의 지원으로 상당히 많이 갖추게 될 거다라고 네. 예상하고 아마 상당 기간 도로 인프라 사업이 호황을 맞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도 진출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우크라이나 이외에 그 인도네시아의 네. 사업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랑 좀 비슷한 경우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천연골재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고요. 지금 한국보다 인도네시아가 반대로 아스콘 가격이 1.5배가 더 비쌉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국가적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환경적인 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네. 천연골재 채취를 엄격히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인도네시아 최대 제철소가 포스코 제철입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제철소에서 발생되는 슬래그를 우리가 활용을 하자. 네. 나름대로 저희가 착안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SG하고 합작법인을 지금 설립을 했고요. 네. 그래서 합작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첫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최대 건설사 국영기업인데요. 후타마카리아라는 국영기업에서 인도네시아의 약 1000km의 지금 민자 유료도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약 1000km의 신설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사업이면 우리 국내 경부고속도로의 한 5배 정도 되는 정말 초대형 인프라 사업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약 1000억 원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네. 약 1000km에 대한 신설 도로에 총 사업비가 8조 4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저희가 후타마카리아와 조인트 오퍼레이션 계약을 맺고 점진적으로 우리 에코스트 아스콘을 도입시키는 거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인도네시아에 저희가 도로 인프라 갖춰주는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밟고 다녔던 아스콘. 여기에도 이런 기술과 노력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요. 제철소의 부산물이 우리의 도로로 변신한 에코스틸 아스콘은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서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한국의 도로가 세계의 도로를 열게 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